밥 먹었냐? 뭐 먹었냐? 왜 이제 왔냐? 상대 높임법. 요것은 제가 이제 뭐 많이 설명할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거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배웠던 것, 판단해야 되는 요소하고는 약간의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써드렸죠. 서술어 찾고 주어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재구성된 주어까지도 찾고 해서 주체와 객체의 위계를 판단해가지고 높임법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어떤 실현 요소를 사용을 했느냐, 이게 포인트였다고 하면은 상대 높임법은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교재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을 텐데 그 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문제 얻어 먹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외울 게 좀 많아요, 사실은. 그치? 외울 게 많아. 좀 헷갈려. 그래서 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까지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데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서 이걸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조심해야 될 요소의 포인트는 제가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봐봐요. 일단 상대 높임법은 주체, 객체 높임법과는 무관해요. 별개로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도 쓰이고 객체 높임도 쓰이고 상대 높임도 쓰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체 높임을 썼으니까 상대 높임은 안 썼겠지? 전혀 아니에요. 그 무관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이 상대를 높인다는 거는 듣는 이, 즉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반드시 청자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이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어져 있어요. 격식체, 저는 좀 간소하게만 적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전부 들어가 있는 표를 암기할 때 좀 참고로 해두시고 저는 그냥 명령문에 있는 것만 좀 다룰게요. 일단 격식체는 공적인 공간이나 혹은 공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게 격식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대상이더라도 사적인 상황이나 관계에 있어서는 비격식체를 쓰면 돼요. 물론 뭐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뉴스 진행자들 이렇게 보면은 공적인 자리에 있지만 요새는 좀 뉴스 말투가 부드러워져서 해요체 쓰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대상과 거리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딱딱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대상과의 거리가 조금 가까운 이러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높임과 낮춤이 있어요. 높임과 낮춤. 그리고 격식체는 4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고 비격식체는 2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그 애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렇게 뭐 플러스 상대 높임, 뭐 마이너스 상대 높임 이런 식의 표현을 이게 변별 자질이거든요. 요거를 사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쓰이면은 어쨌든 쓰인 거 아니냐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정해드리면 상대 높임을 썼다는 것은 높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낮춤으로 넘어가면 안 썼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한 것부터. 높임과 낮춤 중에서 비격식체 높임은 해요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낮춤은 해체가 있습니다. 이 반말체라고 해요. 그리고 격식체로 넘어가면 높임의 등급이 4개가 있는데 가장 높이는 등급이 하십시오체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명령문의 종결 표현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명령문의 표현으로. 그리고 여기 주로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주로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요는 보조사입니다. 요는 보조사예요. 알겠지? 그래서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건 맞는데 은는 도만 요 같은 이런 것들은 보조사니까 이런 걸로도 장난치는 학교가 있어요. 변별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더럽고 치사한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걸로는 찌질하게 출제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내신에서는 그런 거 진짜 그 개념을 하나 살짝 이런 걸로도 100점 방정으로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등급입니다. 아주 높임.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십시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서형으로는 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의문형으로는 습니까 같은 거 이런 거를 써요. 그래서 군대 말투가 이 하십시오체입니다. 다나 까로 끝내라 하는 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식사했습니다. 뭐 수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유문, 하시지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2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오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이건 예사 높임인데요. 과거에 뭐 조선시대 같은 때는 썼죠. 상대방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상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선비가 막 위계를, 나이 위계 이런 걸 막 엄청나게 따질 것 같지만 사실 나이가 한두 살 이렇게 좀 많다고 해도 배울 게 있으면은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친구끼리도 지금 너무 친한 친구면 여러분 막 욕하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친할수록 욕 많이 하잖아. 그냥 뭐 하은아 안녕 뭐 잘 지냈어 이런 건 사실 그렇게까지 친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먼 여나 막 한다거나 남자애들은 더 막 거칠거든. 근데 여러분 나이가 한 60살 먹었는데도 막 동창회 하는데 뭐 야 이 새끼야 뭐 아직 안 뒤졌냐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끼리지만 그래도 서로 높여주는 그러한 관계에서도 하우체를 쓰고 요즘에 이제 막 커뮤에서도 쓰기도 하죠. 사실 선생님이 사실 커뮤 1세대 정도 DC 인사이드 막 생겼을 때 그때 막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말투 많이 썼어요. 하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구려 이게 많이 나와요. 구려, 는구려 이런 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합시다. 이게 왜 주의사항이냐면 합시다라고 하면 뭐랑 헷갈리겠어요? 이 습니다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체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요 정도를 좀 주의해 달라라는 당부를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하계체가 있겠죠. 하계체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 아주 막대하기에는 좀 애매한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예사 낮춤입니다. 손 아랫사람이 맞기는 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말을 놓을 정도로 편한 사이는 아닐 때인 것이죠. 그리고 좀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사람은 나이에 책임을 져야 돼서 진짜 나이가 60, 70 먹고 이랬는데 말이 너무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면 좀 보기가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혹은 장모가 사위한테 뭐 이런 거 쓸 때 하계체를 주로 씁니다. 당연히 하계라는 걸 명령문을 쓰겠지만은 이렇게 하는가, 는가 같은 거, 자네 왔는가 이런 거, 자네 왔는가 이런 것들이 하계체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하세 그리고 가끔 가다가 는구먼 나오는 경우 있어요. 는구먼. 저기 가는구먼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 하계체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건드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있잖아. 나오면 틀려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석한 얘기지만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이거는 미리 이 표를 암기해 놓지 않으면 생각을 쥐어짜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 필요 이상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외워두고 시험을 보시는 거가 당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라체인데 이 헤라체는 아주 낮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어디쯤에서 발견이 되느냐 하면은 이 헤라체하고 해체의 구분 이 두 개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일단 헤라체는 어쨌든 봤을 때 종결형 같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줄게요. 니, 냐가 의문형에 쓰입니다. 니, 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해체하고 항상 좀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해체는 아어를 쓰기 때문에 마치 어간만 쓴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대표적인 걸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느낌을 보세요. 느낌을. 만약에 여러분 남친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기분이 더러운 게 뭐냐? 태희야, 밥 먹었냐? 이거랑. 밥 먹었어? 이거 중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때? 현 시점에서 밥 먹었어? 이런 게 이제 편하게 말을 하는 사이는 맞는데 그래도 좀 다정한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근데 이렇게 쓰면 밥 먹었냐? 뭐 먹었냐? 왜 이제 왔냐? 냐냐거리고 이러면은 기분이 묘하게 불쾌하지. 그러니까 이제 동시대의 감성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왠지 밥 먹었어가 조금 더 격식에 가깝고 냐냐거리면 이게 비격식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야. 그 반대야. 그래서 냐도 마찬가지고 니 같은 거. 넌 누구니? 이렇게 쓰이면 얘는 헤라체에 들어가고 밥 먹었어? 이건 해체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좀 많이 헷갈려 해요. 니, 냐와 어의 차이. 요 정도 잘 구분을 해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표는 반드시 좀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오기 이제 틀리기 쉬운 것들까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먼 것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높임 표현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